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드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Sell in May and go away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증시 5월의 첫 거래일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7,000피 이제는 100포인트가량 남겨둔 상황이거든요. 오늘 기점으로 7,000피 그리고 글로벌 IB들이 말하고 있는 8,500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한다 이런 분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측에서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된다면 유동성 측면에서는 부담스럽지만 외국인들이 환율 안정화된 흐름 속에서 국내 주식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환경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어떤 결과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뉴욕 증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갔는데요. 반도체 지수가 4% 급등 그리고 EWI 한국 지수도 6% 급등한 채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강하게 출발이 될 것이 예상되고 있고요. 또 실제로 프리장에서 전자닉스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7%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0% 넘게 급등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000피 정말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신설된 코너죠.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만들어진 박건욱의 일일 단타 오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건욱 전문가님과 빠르게 돌아가는 우리 증시에서 어떻게 좀 익절을 낼 수 있을지 순환매 속에서 대응 전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미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개장 전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마감 브리핑 김가은입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더 악화되진 않을 거라는 안도감에 미국 증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시작되고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다행히 양국 간의 휴전 의지가 확인되면서 유가와 증시는 다시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예상치를 뛰어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이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는데요. 국제 유가 또한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에 호재로 작용한 하루였습니다. 우선 자세한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나스닥과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 가까이 오른 49,298선에 마감했고요. 또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오른 25,326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또 S&P 500 지수는 0.81% 상승하면서 7,259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시죠. 오늘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혼조세 보여줬는데요. 먼저 엔비디아는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서비스나우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주가의 움직임에는 눈에 띄지 못했습니다. 알파벳은 1%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구글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최소 90억 유로 규모의 유로본드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가운데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 AI 수익화가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은 실적 발표 이후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2.6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메인칩 생산을 대만 TSMC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런 독점 동맹에 균열을 내면서 이 공급망 유연성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애플 경영진은 최근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을 방문해서 또 시설을 점검했고 인텔과도 파운드리 서비스 활용을 위한 예비 회담을 가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팀쿡 CEO가 언급했던 공급망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0.54%에서 마감했는데요. 아마존은 자체 물류 서비스를 외부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틀째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시죠. 브로드컴은 반도체주의 훈풍 속에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반면 메타는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뚜렷한 AI 수익화의 구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는 1%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최근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차익 실현의 흐름이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월마트는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줬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0.64%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가와 금은 시세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개시한 가운데 이란이 이에 반발하면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었죠.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서도 공격에 나섰지만 간밤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직접 이란과의 휴전은 아직 유효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불안정한 휴전 상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면적으로는 번지지 않을 거라는 이 안도감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4% 가까이 떨어진 배럴당 102달러 선, 또 브렌트유는 3% 넘게 하락한 배럴당 110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은 금은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선물은 1% 가까이 오른 온스당 4,568달러 선에 거래됐는데요. 은선물은 강보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7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는데요. 착해진 기름값 덕분에 이 미국 증시는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허실적 속에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고조됐던 이 군사적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휴전이 깨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에 국제 유가도 하락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압박을 높였던 에너지의 가격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쟁의 긴장감이 아직 해소되진 않았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효빈입니다. 국내 증시는 어린이날로 쉬어갔지만 간밤 뉴욕 증시는 유가 하락과 반도체주 강세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체크리스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동 리스크와 국제 유가입니다. 간밤 국제 유가는 일부 진정됐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에너지 공급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유가가 오르면 국내 증시에서는 업종별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유, 가스, 방산, 해운주는 상대적으로 수혜의 기대감을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항공과 화학, 물류주는 연료비와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개장 초반에는 유가 관련주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I 반도체 랠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직전 거래일 국내 증시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며 반도체주가 이끌어 갔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HBM과 메모리 반도체 투자 심리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여기 애플이 미국 내 칩 생산 파트너를 삼성전자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삼성전자 파운더리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국내 증시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 분위기를 이끌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반도체 대형주가 추가 상승을 이어갈지 아니면 단기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올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HBM,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주까지 온기가 확산될 수 있을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국내 4월 소비자 물가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6% 상승하며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21.9%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중동 리스크와 유가 상승 부담이 실제 국내 물가 지표에도 반영된 모습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만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성장주와 기술주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물가 발표 이후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수급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효빈이었습니다.